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과 사범인데 여기에 표절이 하나 플러스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대통령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재 많이 잡으면 한 유권자의 40%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이재명처럼 살아라 라고 가르칠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뻔뻔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절을 인정한다. 제발 취소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지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나오는데 본인은 표절 논란 학위를 반납했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인용 표시를 안 해서 표절을 인정한다. 나한테 인생에 별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으니까 반납했다. 학교에서 취소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더라고 했습니다. 인용 표시를 안 해서 이게 뭐 간단한 실수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표절은 거의 전부 다가 인용 표시를 안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용을 해가지고 요거는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라고 인용 표시를 하면은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인용 표시가 없으면은 남이 쓴 것을 남이 그야말로 시간을 눈물을 쏟아 부어서 만든 다른 사람의 저작을 훔치는 겁니다. 이 인용 표시를 안 한다는 말은 훔친다는 뜻입니다. 남의 지적 재산을 훔친다는 뜻인데 그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별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니 석사 논문을 쓴 사람이 그게 인생에 필요하니까 그렇게 힘을 들여서 표절까지 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게 인생에 별로 필요한 것 아니니까 이런 표절 그거 뭐 대수롭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투입니다. 학교에서 취소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더라. 담당 교수 이름으로 문서가 왔는데 이 정도로는 야간대학원 학위로는 충분하다. 또 이렇게 왔다 하라면 필요 없다. 제발 취소해달라. 그러고 있는 중이다. 제가 인정한다. 제대로 인용 표시 안 했고 표절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야간대학원 학위로는 충분하다고요? 그 충분한 거하고 충분하다는 것은 표절을 잘 했다는 거. 남의 글을 짜집기 잘 했으니까 야간대학원 학위로는 충분하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대학, 이 가천대학교는 이재명 후보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대선이 끝나고 내년 4월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취지의 검증 계획을 지금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학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학이 정치 눈치를 보면 안 되죠. 또 이 진행자가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 후보 아들도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후보 이거 도박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다. 권한과 지원이 주어진다.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납니다. 사실 글쎄 둘을 부인은 나와서 사과했는데 아들은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다. 국민들이 판단하면 양쪽이 다 하는 게 맞죠. 왜 그렇습니까? 이 김건희 씨의 이 자기 이력 부풀리기는 거의 대부분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남일 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사과를 했는데 이 아들은 자기가 낳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하라고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재명의 본질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사과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한꺼번에 뒤집어 가지고 잘한 걸로 만든다는 겁니다. 범죄를 억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가면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난 9월에 이재명이 쓴 에세이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인과 도덕성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아주 공자처럼 시작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도덕적 흠결은 위임받은 권한을 주권자를 위해서가 아닌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정치에 입문한 이래 단 한 번도 사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바 없습니다. 검경, 언론, 정치 권력 같은 기득권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1989년 2월 제가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며 경찰, 검찰, 기득권과 부딪히기 시작했고 그들은 저의 정치 생명과 생계 수단까지 끊어놓기 위해 잔인하고 집요한 온갖 시도를 자행했습니다. 아니, 살인마를 변호하고 조폭을 변호하는 게 그게 인권 변호사입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대 어떤 탄압에도 살아남기 위해 부패 지옥, 청렴 영생을 외치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처신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처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과사범은 뭐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토건 마피아들과 파크뷰 특혜 분양 용도 변경 저지 전쟁을 했다가 방송 PD의 검사 사칭을 도와주었다는 해괴한 전과가 생겼고 그 사실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해괴한 전과라고 하니까 1심, 2심, 대법원 다 한국의 사법부는 누명을 씌운 해괴한 판결을 했다. 이거 완전히 법적 모독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은 구속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용도 변경 저지 전쟁을 했답니다. 전쟁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쓰면 됩니까? 방송 PD의 검사 사칭을 도와주었다는 해괴한 전과,